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의 우승컵이 걸린 북중미 챔피언스컵 4강 1차전 정말 중요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2차전이 2600m 초고지대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크루스아슬과의 경기 때보다 더 힘들어지는 경기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1차전을 통해서 최대한 점수차를 많이 일으키고 실점을 하지 않는 승리를 가져가야만 합니다. 라인업이 발표되었는데 손흥민이 그대로 스트라이커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안가와 세구라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베스트 11의 변화가 있었는데 부안가 포지션에 셰필버그를 출전시키고 세구라 대신 에런 롱을 출전시키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요리스 골키퍼, 발렌시아, 포르테우스, 타파리, 에런 롱, 초니에르, 델가도, 틸만, 마르티네즈, 손흥민, 셰필버그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전 LAFC의 답답함이 너무 컸는데 유스타키오가 선발 출전하지 않으면서 변화가 없다는 게 또 안심이 되진 않았습니다. 4강 상대 데포르티보 톨루카는 분명 강팀입니다. 현재 전문가들도 톨루카가 이길 거라는 예측이 더 많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4.5대 5.5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부안가의 공백이 크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어차피 스트라이커로 출전해도 경기 중에 프리롤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했는데 지금 리그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팬들을 애타게 만들고 있는데 솔직히 관심도도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손흥민이 스스로도 얘기했거든요. 골을 넣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네. 납득이 안 되는 건 지난 시즌 후반기에 경기당 한 골을 넣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득점왕을 한 다음 시즌에 갑자기 10골 넣어버린 충격적인 시즌과 맞먹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2골 5도움을 기록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공격 포인트 7개로 전체 1위입니다. LAFC와 챔피언스컵 4강전에 상승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4강에 진출하면 모두 결승에 진출하면서 2020년 2023년 두 번 모두 결승에 진출했던 LAFC입니다. LAFC는 2025년 포브스 축구팀 가치에서 전 세계 15위까지 올라있더라고요. 매우 놀랐는데 솔직히 납득이 좀... 네. 톨루카 감독은 LAFC를 상대로 전술 변화 없이 강한 압박으로 점유율을 높이면서 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LAFC가 크루스아슬과의 경기에서도 초반에 밀려 있었지만 역습 한 방에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최종 3대 0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톨루카는 포르투갈 출신의 공격수 파울리뇨가 가장 경계 대상인데 부안가와 함께 챔피언스컵 득점 공동선두입니다. 경기에서는 심판의 성향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텐데 톨루카가 매우 거친 선수들이 많은 만큼 큰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톨루카는 감독이 선전포고와는 다르게 매우 조심스럽게 경기에 임하면서 양팀 모두 느슨한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전반 9분에 LAFC 패스 미스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히 위기를 벗어났고 전반 10분까지 톨루카가 70%가 넘는 점유율에 양팀 슈팅이 없었습니다. 21분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손흥민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박스 바깥쪽 오른쪽 진영에서 손흥민이 볼을 잡았는데 슈팅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정말 손흥민이 슈팅을 때리면서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비록 골대를 빗나갔지만 이런 손흥민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LAFC의 첫 번째 슈팅이었습니다. 전반 25분까지 손흥민의 슈팅 한 번 외에 별다른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점유율은 여전히 톨루카가 높았고 LAFC는 수비의 안정을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0대 0으로 양팀 모두 이렇게 신중하면 불리한 건 LAFC가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후반 29분에 LAFC의 결정적인 찬스가 왔습니다. 오른쪽에서 날아온 크로스에 찬스가 생겼는데 손흥민이 자신을 집중 마크하고 있었던 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등지고 쉴드를 쳐버리면서 틸만이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생겼는데 안타깝게도 그 슈팅이 벗어나 버리면서 선제골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의 센스가 매우 빛났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양팀이 한순간에 집중력을 높이게 되면 매우 치열해지면서 흥미로워지는데 그 순간이 35분여 동안 두세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텐션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불만스러운 마음도 끌어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네. LAFC는 우승 후보라고 강팀이라고 하고 홈경기라고 하고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비적인 팀이 되는 건지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주황색 노란색 평점이었습니다. 시청하는 것조차 안일해지려고 할 쯤에
LAFC 최대 위기를 요리스가 막아줬습니다. 코너킥으로 완전 실점 위기였는데 그 슈팅을 2m 앞에서 요리스가 막아버렸고, 다시 세컨볼 상황에서도 슈팅이 또 나왔는데 그마저도 막아내버리면서 아이고야, 왜 이런 상황에 긴장을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손흥민의 터치는 겨우 20번이었고 먼 거리에서 슈팅했던 거 단 한 번이었습니다. 전반 중반에 역습으로 질주를 한 순간은 있었지만 공격이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전반전은 양팀 소득 없는 0대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지 팬들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톨루카로 돌아가기 전에 많은 골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 게으르고 의욕 없는 경기력이야. 델가도와 초니에르가 더 빠른 패스를 해야 한다고. 지금의 중원 조합은 절대로 통할 수가 없어. 유스타키오가 나와야 반전을 일으킬 수 있어. 손흥민을 낭비만 시키고 있어. 요리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몇 년 동안 틸만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듣질 않아. 공격 전개의 마무리는 손흥민, 마르티네즈 둘만 해야 돼. 발렌시아와 틸만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 득점은 나올 수 없어. 도스산토스 감독은 후반전에 변화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는 변화가 없는데 전반과 180도 다르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공격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서 오른쪽에서 강하고 빠른 크로스로 손흥민의 골을 노리기도 했고, 후반 5분 만에 드디어 선제골이 터집니다. 다시 한번 팔렌시아가 문전으로 낮게 깔려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 볼이 손흥민에게 전달됐고, 손흥민이 앞에 틸만을 의식하면서 터치만 살짝 해주고 틸만에게 해결하라고 볼을 내줍니다. 거기다 또 살짝 쉴드까지 쳐주죠. 그런 순간에 틸만이 곧바로 슈팅한 것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틸만의 선제골,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기록됩니다. 단 5분 만에 골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손흥민은 챔피언스컵 도움 단독 1위입니다. 공격 포인트 전체도 1위가 되죠. 거기다 단 1분 만에 또 골이 터집니다. 손흥민의 기점으로 또 오른쪽에서 박스 안으로 볼을 배달했고, 부안과 대체자 셰펠버그가 흡이차가 되어서 골이 되었는데 너무 당연한 골 같았는데 VAR을 5분 동안 진행하면서 최종 골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니, 손에 맞아도 핸드볼 파울이 안 되는 마당에 별 관여도 없는데 옵사이드라뇨. 네, 사실 1대0과 2대0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VAR 골 취소는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미 3연속 LAFC 공격 전술이 노출이 되면서 톨루카도 다 알아챘고, 골이 취소가 되면서 톨루카가 오히려 희망이 생겨버렸다 보니까 이제 동점골까지 넣어버렸습니다. 원정에서 한 골은 매우 큰 소득이 되고, 톨루카가 홈에서 샌디에고를 4대0으로 이겼던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우승이 먹구름이 생긴 건 분명했습니다. 손흥민은 80여 분에 홀로 솔로 플레이를 펼치면서 샤필버그에게 환상적인 키패스까지 찔러줬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네. 추가 시간에 갑자기 손흥민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꿔버렸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프리킥 상황에서 완벽한 퀄리티의 크로스에 타파리가 머리 맞추면서 극적으로 2대1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와, 소름, 진짜 대박입니다. 우선 백두산에서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백두산에서 비겨 봅시다. 이상 희수연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오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옷을 마셔도 레전드야. 소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 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소니 시대